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서울하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가요? 지방러인저로서는 서울은 진학에 있어서 약간 성공의 척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니면 유행의 선도주자? 맞나?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서울하면 생각나는 건 한강, 63빌딩 정도가 있는데요. 저는 서울을 이제 3년째 혼자 살아가지만 63빌딩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한강만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러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저희는 낙동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과 약간 낭만으로 포장된 20대들의 한여름밤의 꿈 같은 한강의 이미지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한강 하느냐, 그 이유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이 바로 이 한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의 집, 굉장히 제목이 낯설죠. 건축 관련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건축가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의 제목이 건축가의 집일까요? 그 이유는 모두 예상을 하셨다시피 모든 사건이 이 건축가의 집을 기점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의 집이 위치한 곳은 한강 주변입니다. 지금이야 개발로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한강변이지만 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한강 둔치는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소설 속의 인물들은 이 한강을 오가며 한강에 얽힌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된 이야기, 강을 건너 대학에 다니던 이야기, 그리고 한강물에 몰래 오폐수가 버려지던 이야기까지 말이죠. 한강, 그리고 이 주변에 자리 잡은 건축가의 집은 당시의 한강이 가지는 의미부터 지금의 한강의 모습까지 그 이미지를 관통해 책 속 인물들의 열망과 이상향과 함께 대비되는 현실의 모습을 짚어냅니다. 이 건축가의 집은 3가지 단원으로 구성된 소설입니다.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은 홍수, 2번째 단원의 제목은 건축가의 집, 그리고 3번째 단원의 제목은 제비가 강물에 배를 씻듯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건축가의 집에는 크게 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 그리고 막내 정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작가는 이 막내 정아의 입을 통해서 소설의 주요 서사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주요 전달자로 정아를 선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정아가 아마도 이 소설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지 않기 때문일까 싶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리다는 것은 가장 솔직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이 소설 건축가의 집은 우리의 조금은 암울하기도 했고 어쩔 때는 찬란하기도 했던 그 격동의 근원대사를 그려냈기에 정아라는 인물이 가장 이 상황들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기에 작가가 주요 화자로서 정아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가의 집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먼저 건축가의 집이란 어머니의 이상향을 뜻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선생의 칭찬을 들을 만큼 정아의 어머니는 굉장히 우수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비해 우수한 성적과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에 반 가장 앞에 서서 학생들의 전두지휘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의 친구들은 어머니의 이 당시 모습을 그리며 그녀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건축가의 집에는 내실이 없습니다. 첫 단연의 이름이 홍수인 만큼 전 재산을 털어서 한 멋진 집이지만 툭하면 침수가 되는 데다가 벽에서는 물이 줄줄 새고 납니다. 결국 건축가의 집은 어머니의 꿈, 그리고 어머니의 이상향, 그리고 어머니의 자존심이지만 결국 내실은 다져지지 않은 정아의 집 가계 상황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어머니는 가진 돈, 없는 돈,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이 건축가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꿈들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는 굉장한 우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이 많은 사건들, 대한민국의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그녀의 꿈은 결국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꿈과 관련해서 딸인 정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만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약사도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굉장한 우수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그 당시 어머니와 비교해서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이 동창들의 자존심과 이 동창들의 수준에 따라가기 위해 어머니는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집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남편, 즉 정아의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는 쪽박도 못 차겠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남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심만 남은 인간? 정도로 표현을 해두면 좋겠네요. 그가 돈을 못 끌어가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 망가질까봐, 돈을 내는 것은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수많은 발품 끝에 이 건축가의 집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전화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툭하면 비가 새는 벽체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멋진 외관, 그리고 다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멋진 초록색 지붕, 원목으로 된 커다란 문을 가지고 있기에 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이 새는 것처럼 이 건축가의 집은 겉만 번드르르 했고 결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은,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부실한 건축물이었죠. 책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건축가의 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한국 근현대사 속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투경찰이라던가 6.25라던가 그리고 총련 정도의 단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인물들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국민이랑 국가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개인의 삶이란 개인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감정들을 느꼈는데요. 아마 어머니가 그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그녀가 건축가의 집을 통해서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도 그녀의 잘못이 아닌 역사에 의해서 그녀의 삶이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가의 집은 굉장히 파편적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 건축가의 집을 도대체 이 가족들이 왜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건축가의 집에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건축가의 집에 살아가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개별적인 서사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설 건축가의 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냥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기본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은 6.25, 전투경찰, 이산 등등의 비극적인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6.25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과거의 사건들이지만 사실상 우리 할머니들이 겪으셨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투경찰과 이산 같은 경우도 우리의 주변에 이산 가족도 여전히 있고 전투경찰을 하셨던 수많은 아버지 세대의 분들도 계십니다. 좋게 말하면 평화로운 거고 쉽게 말하면 아니란 현재의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는 이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들을 평화에 잠식되어 자주 잊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기도 했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비극적이었고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꾸준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역사 공부도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설 건축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는 한국예술위원회 아르코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희희였습니다.